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셉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대에서 하루 만에 60만 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망자도 400명대로 급증하며 의료체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갑자기 한 거의 배로 늘었다고 할 만큼 많이 폭증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혹시 이런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예, 사실 한 40만 명 초반대까지는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네. 60만 명까지 나오는 거는 실제 그 하루에 60만 명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예. 이게 그 하루 전날 그 신고가 지연이 되면서 이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만 명을 넘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전문가들도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런 이유는 우리가 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두 번의 방역 완화를 했는데요. 네. 이런 방역 완화로 인해서 전파량이 증가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애초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이 정점이 한 37만 명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에서는 또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곳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숫자를 어떻게 예측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유행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추는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유행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역 완화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두 번의 주요한 그런 완화 그리고 방역 패스나 백신 패스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방역 완화와 관련된 그 너무 낙관적인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자를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정점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 예를 들면 한 100만 명 정도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 현상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100만 명이 나오려면 이 100만 명보다 더 많은 검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지금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런 정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네. 원래 예상대로 3월 중순 이후에 이번 주가 지나면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 거냐 아니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이제 원래 접종받지 않은 네.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방률 한 90% 본다고 하면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볼 때 이 정도 숫자가 감염이 되면 그러면 확산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감염이 되면 확산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예. 유행이 점점 진정 단계로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예상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방역 완화 네. 자체, 정책의 변화 자체도 있고, 그런 정책 변화가 주는 국민에게 주는 낙관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예측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게 보통 이제
진폭이 크게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감소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가파르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대부분의 감염병의 특성인데 네. 지금 그 워낙 그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돌파 감염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제 예측했던 전체 인구의 뭐 20%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염이 돼야지 유행이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초에 3월 말부터는 이제 진정세로 들었을 거라는 예측이 4월 초나 4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제 하위 변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애초에 돌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좀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30% 정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우는 BA2 오미크론이 점점 유행을 주도하면서 좀 더 전파력이 강해지고 빨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좀 더 그 조절이 어려운, 그러면서 또 여러 그 재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정점인 기간이 좀 더 늦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가 취하는 태도하고는 조금 좀 정반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방역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 역시 소폭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 그 방역 그 거리두기의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낮았던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행이 정점으로 이르는 그런 단계에서는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락다운 수준으로 강화했던 나라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방역 완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그 유행 양상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방역을 완화한다면 네.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 양상이 좀 더 그 높은 상태에서 길게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왕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면 좀 거리두기 풀고 짧고 굵게 끝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뭐 건강한 연령층 그러니까 60대 미만의 젊고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큰 유행을 겪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 전체의 여력보다는 의료 체계의 여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희생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2월부터 5월까지를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유행 기간이라고 보면 이 4개월 동안 네. 2만 명 정도의 사망자로 막을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방역을 완화시켜버리면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환자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중환자 병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코로나19 중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중환자도 같이 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확산세하고 정반대의 방역 완화 메시지 내는 부분도 관계가 이 부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진짜로 그런 건지. 근데 정부는 그렇다면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확산세하고 왜 정반대의 메시지를 자꾸 내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이 해외에서 유행을 할 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인들의 접종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과 해외에서 오미크론을 보니까 치명률이 아주 낮더라라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너무 확대 해석이 돼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낮더라도 너무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되면
이 위중증 환자의 절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똑같이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이 간과된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오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2년 동안에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치명률이 낮다고 하니까 방역을 좀 풀어가는 형태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뭐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망자가 이렇게 10,000명, 20,000명 단위로 나오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방역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경제적인 부담이나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염병 등급을 심각 단계에서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너무 빠른 결정 또는 생각입니다. 감염병 등급을 지금 그 코로나19는 1등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인 경우에는 이 격리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리 지침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유지가 되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등급을 내려버리면 일단은 재택치료와 같은 의무적인 격리 상황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굳이 격리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그 부담을 갖지 않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거꾸로 의료기관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용 보상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잘 해야지만 등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를 막 시작한 입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너무 단기간에 결정을 해버리면 현장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국민 6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 됐는데요. 확진된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뭐 이참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재감염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 기간 중에 이 3, 4주 간격을 두고 재감염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당분간 그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확진된 분이라고 해서 벗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현장에서 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좀 유행이 충분히 조절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진이 됐던 분도 재감염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네. 마스크 착용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